자, 그리고 3단원 역학적 시스템 핵심 요약 정리 보시면요. 우선 시스템이라는 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3개 배운다라고 했고,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생물 시스템 중에서 지금 여기에 3단원에 해당되는 건 역학적 시스템이에요.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이 도대체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상호작용하는지, 그래서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힘의 종류를 보니까 전기 띤 물체에 작용하는 힘, 전기력, 자석이나 또는 자석과 금속이 달라붙어서 만들어지는 힘, 자기력, 고무줄과 같이 용수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 탄성력, 그 다음에 이거는 접촉면, 운동 물체 사이에 방해하는 힘, 이거는 마찰력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힘, 질량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중력은 따로 빼놨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힘 중에 중력은 특별하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더 얘기하는 거고요. 당기는 힘만 있고 멀리 있어도 작용을 하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크기는 작아진다 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구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그러면서 질량과 무게를 비교했어요. 물체 고유한 양, 이거는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그램 이거였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는데 중력, 힘이기 때문에 뉴턴이고 측정 장소, 어디서 잡아당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거는 9.8만큼 잡아당기는 거고 달에 가면 더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중력 때문에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공기의 흐름도 바뀌고요. 물의 순환도 이루어지고 지구와 달 사이 중력 때문에 밀물, 썰물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에서 보면은 기린이 목이 긴 이유 기억하시죠? 심장에 있는 혈액을 중력을 거슬러서 저 위에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혈압이 세고 심장에서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혈압이 약한 정맥은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중력을 이겨서 날기 위한 가벼운 구조 때문에 조류 같은 애들은 뼛속이 비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은 속력이에요. 속력은 속도하고 구별하라고 제가 그냥 참고로만 봐두라고 했었어요. 방향까지 나타내면 속도고 그냥 속력, 물체 빠르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1초에 얼마나 많이 갔는데 라는 게 속력이었고요. 단위는 1초에 간 거리이기 때문에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타내요. 만약 10m per sec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1초에 10m 움직였다 라는 걸 의미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속도가 변해요. 점점 더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는 걸 가속도라고 불렀고요. 만약 1초의 속력이 10m per second, 2초 속력이 20, 3초 속력이 30, 4초 속력이 40이면 1초에서 2초 사이 변할 때, 즉 1초에 10만큼 빨라진 거고요. 2초에서 3초, 1초에 10만큼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초당 10m per second만큼 점점 빨라지는 물체의 운동이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실험에서 했던 거였죠. 그냥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과 옆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이물체나 오로지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세로 방향에 해당하는 운동은 중력 때문에 9.8만큼씩 점점 빨라지는 운동.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처음의 간격에 비해서 나중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걸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수평 방향에 더 이상의 힘이 없어요. 쭉 내려 굴러오다가 더 이상 힘받지 않고 계속 얘는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하려고 합니다.
즉 물체가 등속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력 잡아당기는 바람에 운동 방향 휘고, 등속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력 잡아당기는 바람에 운동 방향 휘고, 등속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력 잡아당겨서 운동 방향이 휘는 이런 포물선 구조의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낙하 운동은 세로 방향으로 점점 힘 때문에 빨라지는 운동.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등속 운동과 중력에 의해서 빨라지는 가속 운동이 합쳐지다 보니까 포물선 모양으로 물체 움직이게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수평 방향의 등속 운동, 수직 방향은 속도가 일정하게 점점 빨라지는 운동.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체에 제가 별표까지 했던 거, 운동의 효과, 즉 운동량.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 효과가 커졌어요. 그리고 물체의 빠르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량이 커졌습니다. 볼링공을 많이 잘 쓰러뜨리기 위해서 볼링공 무거운 거, 속도 빠른 걸 쓰는 거였죠.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물체가 충격을 나타내는 양은 충격량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반드시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힘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충격량도 커지고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충격량도 커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느냐? 얘네 둘의 관계죠. 내가 충격을 세게 주면 운동의 효과도 커져요. 그래서 요 네모 칸에 뭘 썼느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더라. 즉 충격량을 세게 주면 세게 줄수록 운동의 효과는 더 커지더라 라는 거였고요. 충격량을 구할 때 문제 풀면서 운동량만 계산할 수 있어도 충격량이 충분히 계산이 됐습니다. 얘는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는 거, 얘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충격에 의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이 있는데, 충격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시간을 늘리면, 충격을 받는 시간을 늘리면 힘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전체 충격량은 변함이 없어요. 또 하나는 제가 하이힐에 밟히는 거랑 운동화에 밟히는 걸로 비유했죠. 면적을 늘리면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내가 받는 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에 있는 안전장치 중에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장치가 안전벨트. 앞에서 터져 나와서 충돌 시간을 늘리면 힘을 줄여주는 거죠. 힘을 줄여주는 얘의 효과는 에어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충격을 흡수하거나 시간을 지연해주는 여러 가지 완충 장치들이 있다라고 했던 내용 기억하시면 돼요.